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눈 건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이런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죠. 오늘 그래서 국민건강 통계부터 시작해서요. 생활 속 관리법, 또 눈에 좋다는 음식, 영양제 정보까지, 그리고 당뇨망막병증 같은 특정 질환이나 정기검진의 중요성,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눈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소중한 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통계부터 좀 보죠. 자료 보니까 한국인들 눈 건강, 특히 근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40대 이상 성인들 근시 유병률이요. 이게 불과 한 10년 그 사이에 35%에서 거의 50% 가까이 늘었다는 건데, 오, 정말 놀랍네요. 네, 그 증가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나이가 들면서 위험이 커지는 그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들이에요. 이런 병이 있어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아, 그래요? 네, 황반변성은 인지율이 4%도 안 되고요. 녹내장도 한 4명 중 1명 정도만 아는 시준이죠. 왜 그렇게 낮은 건가요? 이게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발견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얘기도 좀 심각한데요. 당뇨망막병증 유병률이 5명 중 1명꼴,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데 정작 그 합병증 확인을 위한 안저검사, 그러니까 눈 속 망막을 들여다보는 검사 있잖아요. 네네. 그 검사를 받은 분은 23.5%밖에 안 돼요. 관리가 정말 필요한 거죠. 야, 증상이 없으니까 더 무섭네요, 진짜. 그럼 평소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20, 20, 20 규칙이라고 하던데 20분 화면 보면 20초 동안 한 6m 먼 곳을 보라는 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면에 집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요. 아, 맞아요. 뻑뻑해지죠. 네.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고 또 초점 맞추는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고요. 이게 바로 컴퓨터 시력 증후군, CVS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쉬어주고 멀리 봐주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자료가 아이들 근시 예방에는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외 활동이요? 햇빛 쬐는 거요? 네. 햇빛이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안구 성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손 깨끗이 씻고 절대 눈 비비지 않는 습관,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눈 비비는 게 그렇게 안 좋은가요? 그럼요. 이게 무심코 하는 습관인데 각막 모양이 변형되는 원추각막이나 심하면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외 활동이랑 눈 비비지 않기 기억해야겠네요. 먹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음식이 눈에 좋다고 나오나요? 자료들 보면. 네, 역시나 그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뭐 고등어 같은 거요. 이런 건 눈 건조함 개선에 도움이 좀 되고요. 또 당근이나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 있죠. 여기 많은 루테인, 지아잔틴, 얘네는 황반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루테인, 지아잔틴 광고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 많은 안토시아닌은 눈의 피로를 좀 덜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럼 이런 거 영양제로 챙겨 먹는 건 어때요? 워낙 많으니까요, 요즘. 영양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피부가 노래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것도 있군요. 네, 특히 이 자료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자가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또 비타민 A를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폐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헉, 폐람 위험이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그리고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쌓여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양제보다는 일단 균형 잡힌 식단이 먼저고요. 만약 영양제를 드시겠다면 꼭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영양제도 이게 그냥 막 먹을 게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진 이야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40세 넘으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안과 가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시력검사나 안압 측정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냐면 녹내장이나 망막질환 같은 건 눈 속 깊은 곳을 직접 들여다봐야 알 수 있거든요. 안저검사 같은 거요. 아, 일반 검진으로는 놓칠 수 있다. 그렇죠. 특히 고도근시인 분들은 젊을 때부터라도 정기검사가 정말 필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녹내장이나 망막박리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요. 뭐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요. 그 수술은 각막을 깎는 거지 눈 속 구조적인 약점까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수술했어도 검사는 계속 받아야 하는 거네요. 당뇨망막병증도 그럼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받으셔야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만약 병이 이미 진행됐다면 뭐 레이저 치료나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 치료, 아주 심하면 수술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근시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하고 또 심각한 안질환은 정작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는 점,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습관부터 식단, 정기 검진까지 정말 다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은 한 번 나빠지면 사실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한 어떤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근시도 엄청 늘고 있고요.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 30년, 아니 50년 뒤에 우리 사회의 눈 건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뭔가 새로운 예방 전략 같은 걸 고민해야 할 시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